미라가루, 동물의 똥, 심지어 으깬 사람 두개골까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의학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가장 귀괴하고 또 충격적인 치료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끔찍한 상상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역사의 한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건 그냥 던져본 질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17세기 영국 왕이었던 찰스 2세는 이걸 마셨습니다. 이름도 거창하게 왕의 영약이라고 불렸죠. 당시에는 뭐랄까, 사람의 몸에서 나온 물질을 잘 정제하면 엄청난 약효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꽤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기이한 치료법들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사람과 동물의 몸 그 자체가 약으로 쓰였던 정말이지 가장 기이한 치료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건강하게 죽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먹으면 그 사람의 생명력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믿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을 약으로 쓴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치료법이 질병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통에는 머리뼈를 쓰고 근육통에는 지방을 문지르는 식이죠. 되게 오싹하면서도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사람의 유해에서 이번엔 좀 더 혐오스러운 재료로 넘어가 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동물의 배설물이 상처를 치료하고 심지어 악령을 쫓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부 동물의 똥에 실제로 항생 효과가 있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냈던 걸지도 모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이한 재료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의학계를 지배했던 아주 잘못된 이론들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병이 이 네 가지 체액, 그러니까 혈액, 점액, 황담 즉 흑담즙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건강하려면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 균형은 어떻게 맞췄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사열, 즉 피를 뽑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위험한 관행이 19세기까지도 표준 의료 행위로 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비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아주 가벼운 목감기, 그냥 인후엽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의사들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바로 그 사체액설에 근거해서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네, 바로 그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거였죠. 결국 의사들은 조지 워싱턴 몸 전체 혈액의 거의 40%를 뽑아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를 살리려던 그 치료가 역설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잘못된 의학 이론이 낳은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자, 이번엔 또 다른 황당한 이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의 자궁이 무슨 살아있는 동물처럼 몸속을 막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서 히스테리나 질식 같은 온갖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치료법을 보면 당시의 그 터무니없는 논리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냄새를 맡게 해서 자궁을 아래로 쫓아내고 좋은 향기를 아래쪽에 발라서 제자리로 유인하려고 했다니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법과 신비주의에 기대서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만병통치약을 찾아 나섰습니다. 르네상스 유럽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마법의 치료제, 바로 유니콘의 뿔입니다. 왕족들은 독살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뿔을 구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제 정체는 북극에 사는 일각고래의 어금니였습니다. 아마 바이킹 상인들이 팔기 시작했던 거겠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물건에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같은 무게의 금보다 10배나 비쌌다고 해요. 그만큼 독살에 대한 공포가 컸다는 뜻이겠죠. 이 일화를 보면요, 당시에도 이런 치료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직접 실험까지 해봤는데요. 하인에게 독을 먹인 다음에 유니콘뿔 해독제를 줬는데 결국 그 하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참 끔찍한 실험이었죠. 이건 또 다른 인기 아이템이었던
베조아르입니다. 동물의 위장에서 발견되는 돌 같은 건데요. 뱀을 잡아먹는 동물의 뱃속에서 나온 돌이니까 당연히 해독 성분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나름의 논리가 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관행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이유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고요. 또 사체액설 같은 잘못된 이론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의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체 해부도 어려워서 몸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요. 여기에 마법과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기괴한 치료법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과거의 이런 이야기들은 의학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실들도 어쩌면 아주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200년 후의 미래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의 우리 의료기술을 본다면 과연 어떤 걸 가장 귀귀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까요?